자, 피프팀 멤버들의 사태가 그야말로 최종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백이사에 대한 경찰 조사 날짜까지 잡힌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죄를 굉장히 부정하고 있는 현재 상태이죠. 안성희 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더기버스의 백이사 역시 가스라이팅을 했다, 외부 세력이다, 템퍼링이다,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로 자신들을 굉장히 폄하했고 몰아붙였다, 언론 플레이를 했다. 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한다 한들 도저히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더기버스 안성희 씨와 이 백이사에 대한 조사가 굉장한 진척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안성희 씨에 대한 추가 고소 혐의, 나아가서는 남아있는 산프팀 멤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산프팀 멤버들에 대한 고소 고발까지 추가될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우선 이 피프팀 멤버들의 지금 이 녹취록과 안성희 씨에 대한 조사와 여러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서 이 대목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애당초 세나라는 멤버가 이러한 진술을 했었죠. 이 세나가 진술한 게 아니라 키나가 세나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거죠. 안성희 집에서 과연 코로나 키트 검사를 한 걸까? 안성일이 키트 사진을 보낸 걸까? 당시 취재는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라고 말을 하며 3개월이 지났고 마침내 키나를 만났을 때 혹시 세나 씨의 진단 키트는 누구 거죠? 라는 질문에 키나는 망설임 없이 안성희 PD 거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뭐 다 아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안성희 씨가 결국에는 코로나 키트까지도 이렇게 위조를 했다, 충격적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가처분 판결문에 굉장한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자, 애당초 채권자들, 산프팀 멤버들입니다. 채무자는 어트랙트를 말하고 있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이 사건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 신뢰관계 파탄의 사유로 문제 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채무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2023년 5월경 채권자 F의 소송로 인해 제2의 활동이 중단되고 2023년 6월경 일부 채권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각자의 본가로 귀가한 이후 갑작스럽게 채무자의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통지를 보낸 것이다. 더군다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전속계약 제15조에 따른 14일의 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자, 이미 이 대목만으로도 PFT 멤버들이 작정하고 소속사를 이탈했으며 이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에 대한 가처분을 진행한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애시당초 여기에서 또 거짓말이 발견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각자 본가로 복귀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건강이 나빠지고 코로나에 감염돼서 어쩔 수 없이 소속사를 떠나 있다가 전속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 위해서 하나둘 각자의 핑계를 대면서 소속사를 빠져나왔던 것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증거인 겁니다. 세나라는 멤버의 코로나 진단키트는 안성희 PD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번 법원에서 지금 이 산프팀 멤버들이 항고를 진행했고 항고 이유서도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키나 멤버를 통해서 이런 증언들이 쏟아진 정황을 과연 재판부에서 모를 것이며, 두 번째로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님 측에서 이것을 제출 안 했겠습니까? 무조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자, 강남경찰서의 수사를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계신데 충분히 신뢰하고 믿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자, 왜냐? 지금 보니까 어찌됐건 산프티와 지금 안성희 씨는 공범으로 보고 있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회에서 관련 마련 법안을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강남경찰서가 이 상황을 수사하고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이 큰 사건은요, 이미 국회로까지 다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희 씨가 뇌물을 줬건 또 다른 배후 세력이 강남경찰서를
쥐고 흔든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의견은 예전부터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피프팀 멤버들과 안성희 씨의 커넥션을 발견한 강남경찰서에서 24, 25일 날 수사를 확정 지은 거죠. 더불어서 중대범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나라에서는 지금 이 K컬처 문화를 굉장히 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사업 끝났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조선소는 옛날 말이잖아요. 그러니 이 K컬처, K문화 컨텐츠가 이제 국가 사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걸 단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국회에서도 이번 피프티 사태를 중범죄로 보고 있는 거죠. 특히나 강남경찰서에 있는 이 경제팀은요, 국내에 있는 경찰들 중에 굉장한 에이스들이 모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제사범에 관련된 사건인 만큼 면밀히 증거까지 파악한 상황에서 이 안성희 씨가 빠져나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는 최악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진 안성희 씨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추가적인 안성희 씨에 대한 고소를 할 당사자가 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하성훈 씨예요. 이 하성훈 씨가 누굽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스타크루 ENT와 계약 만료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요. 재계약을 하지 않고 결국 소속사를 나갔죠. 그런데 이 하성훈 씨가 나간 거에 대해서 안성희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와 말했습니다. 하성훈 씨가 이때까지 모든 방송 활동을 해오는 데 있어서 자신이 대부분 프로듀싱을 해왔다. 마치 하성훈이란 가수의 대부분의 업적을 안성희 씨가 해온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성훈 씨는요, 이 정홍준 대표님의 예전 소속사인 스타크루 ENT와 앨범을 6개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성훈이 라는 사람이 직접 프로듀싱까지 맡았죠. 그만큼 능력이 있었던 가수예요. 그런데 계약이 만료된 이후 발매된 마지막 6집 앨범이 있습니다. 그 6집 앨범에만 안성희 씨가 함께 도움을 주며 참여를 했었다라는 게 팩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성훈 씨가 굉장히 자신이 프로듀싱했고 만들어 왔다라는 식으로 키나 아버님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키나 아버님 역시 이 하성훈이라는 가수를 지금 안성희 씨가 굉장히 프로듀싱을 해오며 스타로 만들어 놨다라는 착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스라이팅을 당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성훈 씨와 하성훈 씨 팬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사자가 안성희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고발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산프티 멤버들, 가처분 항고 진행권에 대하여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며 나머지 3명이 진행되기로 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멤버들은 전홍준 대표님이 무슨 악마처럼 생각되고 있으며 현실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복귀하기 힘든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공동정범이나 템퍼링 사태의 결정적 증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고요. 최근 있었던 6차까지 나온 입장문 행태에 대해서는 아마 법정 제출 자료이거나 제출 자료를 가지고 재편집한 내용들을 올렸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안성희 씨가 전달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예 안성희 씨와 백진실 이사, 이 사람들이 뒤에서 직접 수정하여 올렸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입장문을 종용하고 있는 실세는요, 이 산프티 멤버들과 관련된 부모님들 중에서도 강경파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강경하게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주동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입장문의 목적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재판에 지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소송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기버스와 이 가족들이 재판에 승소 및 합의 비용을 지르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까지 여론전하니까 합의해줘 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이 안성희 씨에게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기버스에서 준 자료를 공개하여 추후에 있을 더 기버스와 있을지 모르는 소송전, 분열이 되어서 안성희 씨와 산프티 멤버들이 싸우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거 더 기버스에서 준 자료들이잖아요 라면서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말도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현실적인 판단을 멤버들과 부모 총 9명, 외삼촌까지 10명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지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계획을 위해서 지금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는 거다. 일부러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키나 사태로 본 산프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결국 더 기버스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벌였다라고 하기에는 이거 템퍼링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더 기버스의 안성희 씨가 우리를 계속하여 가스라이팅해서 결국 피해를 입었다. 자, 그렇지 않는다면 재판에서 지는 건 당연하고요. 설사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국내는커녕 해외도 활동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독자 노선을 가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5천만 안티들이 들끓게 될 것이고 결국 전홍준 대표의 인내심은 한계가 와 산프티 멤버들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산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가수입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뻗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독자 노선을 하겠다? 막말로 멤버들, 산프티 멤버들 중에 외삼촌 이름으로 회사로 들어가 활동을 하겠다?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까지도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다 걷어차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잘 보셔야 돼요. 정신이 없습니다. 백이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옵니다. 자, 백이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과거에 적었던 2016년도 4월 글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세계적으로 투어를 다니고 전 세계에 다양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컨텐츠 그리고 무대, 에너지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꼭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를 멋지다 인정하는 사람이 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템퍼링이 성공했다면 이 꿈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계적 투어 다니고 컨텐츠 막 찍어내고 하려면 피프티 멤버들과 같은 성공 사례를 템퍼링으로 싹 데려와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애시당초 더 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백이사가 얼마나 엄청난 업적을 K-POP 업계에서 세웠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내세울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 이번 템퍼링 사태에 백이사도 굉장히 총력전을 기울였던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번 피프티 멤버들의 입장문, 산프티 멤버들의 입장문은요. 오히려 변호사가 작성한 게 아니라 백이사가 작성한 것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을 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프티가 입장문을 쓰고 변호사가 검수했다? 어렵다. 피프티 편에 있는 법률 대리인이 저 입장문을 썼다라는 건 정말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떨어진다. 하지만 입장문을 만약 백진실 이사가 작성을 하고 그것을 변호사가 검수를 했다면 애초에 변호사를 선임한 게 피프티가 아니라 더 기버스이고 더 기버스의 의뢰를 받아 피프티의 소송을 대행하여 오고 있었다라는 거라면 더 기버스의 안위를 위해서 오히려 산프티 멤버들이 더 고립되고 나락으로 갈 수 있는 황당무계한 앵무새 수준의 입장문을 컨펌해 준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죠? 서로에게 총구가 겨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 기버스의 안성희 씨와 피프티 멤버들이 서로가 서로를 저격하는 상황이 지금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덜 보고 살아남는다라는 걸 더 기버스의 안성희 씨도 백이사도 피프티 멤버들과 그의 부모님들도 다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어요. 키나의 폭로로 새 국면을 맞은 피프티 사태의 쟁점 3가지가 있다. 워너뮤직이 과연 남아있는 산프티 멤버들을 고소하지 않겠냐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어트랙트 워너뮤직 멤버 3명을 고소하여 결국 남은 3PT가 백기투항할 가능성도 있다. 무슨 말일까요? 키나와 멤버 3명이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향후 피프티 사태가 어떤 국면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어트랙트의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점쳐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측한 것과 비슷해요. 녹취록에서 안성희 PD가 이 워너뮤직 언급을 하면서 템퍼링의 배우로 굉장한 의심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어트랙트 관계자는 소속사 아티스트의 계약 파기 및 가처분 소송을 종용한 더기버스 안성희 대표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과 법적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어트랙트는요, 뒷배 세력으로 의심되고 있는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한 고소장도 추가로 접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어트랙트가 이 3PT 멤버에 대한 소송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끔 소씨가 말하면 뇌피셜 아니냐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기사로도 나올 만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피프티 3명, 세나, 아란, 시온은 인스타를 통해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지난 6월 19일 전에는 정산서상 5개월간 음반 수입이 영원 처리가 됐고, 소송 제기가 된 이후 6월 23일에는 멤버별로 정산서에 음반 수익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가처분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 처리가 된 것이죠. 업계에서는요, 지금 멤버 3명에 대해 어트랙트 측 전홍준 대표님은요, 초강수를 둘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큐피드의 인기와 향후 예상되는 수익, 전속계약 파기 등에 대한 위약금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억 원대의 소송을 3PT 멤버들에게 어트랙트 측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해 뒷배 세력으로 추정하며 추가 소송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쟁점은요. 자, 키나 멤버에 이어 결국 남은 3PT도 항고를 취하하며 백기투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키나의 주장대로 피프티의 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안성희 씨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이 세 명의 주장대로 단순히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신뢰관계 파탄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당초 멤버들에게 접근한 외부 세력이 있다라고 주장한 어트랙트 측 템퍼링 의혹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인 거죠. 그러면서 이 키나와 어트랙트 측이 계속하여 안성희 씨와 관련된 폭로가 지속될 겁니다. 결국에는 멤버들, 3PT 멤버들이 안성희 씨를 공격하건, 아니면 안성희 씨 대해 워너뮤직 코리아가 고소를 하건, 아니면 어트랙트 측에서 3PT와 워너뮤직 코리아, 더기버스 모두에게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3PT 멤버들은 백기투항, 항복이다 라고 외치며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시청자분들은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전홍준 대표님이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받아들이던 말던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성희 씨의 사주는 어떨까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융통성과 사회생활에서 이미지 메이킹 능력이 뛰어나며 언변과 설득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오기재, 학력조차 대학교를 가지 못한 고졸, 그런데 모든 것이 오기재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키나 멤버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들을 가스라이팅 하다시피 엄청나게 설득을 했다. 본인의 능력이 딱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 사주팔자가 이선균 씨의 이 약물 혐의까지 짚어내게 되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물론 재미로 보는 거지만 안성희 씨의 특징이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을 오래 하지 못하여
항상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에 일관성이 없고 주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을 자주 유발시킨다. 그러면서 사회생활 면을 보면 반항심이 있어 윗사람이 시킨 말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영부영 흉내만 내는 일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윗사람의 지시에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가끔 너무 자의대로 일을 하여 실수를 하거나 일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나타날 수 있다. 일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그 룰을 지키면서 일을 하시기 바라며 상사에게는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 안성희 씨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더기버스 안성일 씨의 사주팔자에서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지금 모든 흐름이 아주 악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워너뮤직 코리아가 굉장한 뒷배 세력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거기에 대한 반증과 폭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워너코리아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 워너에는요, 워너뮤직이라는 글로벌 본사가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 지사인 워너코리아가 있습니다. 전홍준 대표님에게 200억 바이아웃을 제안한 건 바로 워너뮤직 코리아죠. 근데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이러한 의심을 받고 있어요. SBS를 꼬실 만한 회사는 저기밖에 없다. 방송사들이 해외 콘서트 때 티켓을 판매해야 되는데 방송사마다 친한 회사가 존재하더라. 그러니 저 워너뮤직 코리아 역시 방송사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면 요번 그것이 알고 싶다의 편파 방송 보도 후속 방송이 없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지금 이런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워너뮤직 코리아의 이야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워너뮤직 코리아가 이러한 말을 했죠. 윤전무라는 사람이 제가 확인할 게 하나 있다라면 전홍준 대표님에게 물어보자. 제가 안성일 씨한테 전에 바이아웃 하는 걸로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다. 전홍준 대표님은 못 들어봤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요? 전혀 못 들어보셨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아웃이 뭐냐? 라고 하자 윤전무는 아니 그 레이블 뭐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 아이들을 다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이 바이아웃 제안 혹시 전달 받았냐? 자, 라고 물어보니까 전홍준 대표님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 굉장히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런데 이 안성희 씨가 똑같이 워너뮤직 측에서 전홍준 대표님에게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주고 엑시트를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이 증언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워너뮤직 코리아가 뒷배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실적인 면을 놓고 봤을 때 이 워너뮤직 코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안성일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워너뮤직 코리아는 그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죠. 평일 중에 발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안성희 씨가 지금 경찰 출두를 하게 생겼는데 만에 하나라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피프티 멤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번에 발표된 이 안성희 씨의 지금 녹취 음성 경찰이 모를까요? 100%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얘기하면서 워너뮤직 코리아는 또 무슨 관계성이 있냐라고 했을 때 과연 안성희 씨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미 워너뮤직 코리아는 피프티 멤버들에게 이미 전홍준 대표님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 안성희 씨와 더불어 돈을 주고 멤버들을 인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황당한 건 이 안성희 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안성희 씨가 최후의 순간에 맞다.
워너뮤직 코리아도 관계가 있다라고 해버리는 순간 워너뮤직 코리아 역시 템퍼링 사태에 형사조치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워너뮤직 코리아가 입장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을 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성희 씨가 완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자, 더불어서 이러한 말도 있어요. 산프티에게 항고소송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을 댄 것도 워너뮤직 코리아다라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미 전달해 드렸죠. 자, 왜냐, 이 워너뮤직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프티 멤버들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이 워너뮤직 코리아가 정말 좋은 회사구나.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미담이다라고 했던 이 글, 이거 워너뮤직 코리아가 피프티 멤버들 항고소송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올라오자마자 교묘하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누리꾼들은 이거 아무래도 워너뮤직 코리아가 뒷배 세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니냐, 이러한 말들까지 함께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니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군다나 워너뮤직 코리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공식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피프티, 산프티 멤버들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안성희 씨가 자신들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워버리는 순간, 글쎄요, 이미 중간 시점부터 안성희 씨를 배제했다라고 키나 멤버의 증언을 통해 피프티, 산프티 멤버들 부모님들의 입장을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성희 씨가 산프티 멤버들과 부모님들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는 순간 난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안함, 오늘 올라온 이 경찰 조사 기사만으로도 굉장히 후덜덜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3명의 멤버 중에서 누가 추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겠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누리꾼들과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도 굳이 이 멤버 중에서 한 명이 더 돌아온다면 세나라는 멤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나라는 멤버 굉장히 살을 많이 빼서 거식증이 걸려서 39kg까지 빠졌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왜 제가 세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느냐? 나머지 2명은요, 돌아올 가능성이 전무한 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 산프티 멤버들이 직접 이야기한 입장문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6개의 6차 입장문은요, 현직 변호사 증언에 따르면 전형적인 변호사가 쓴 입장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변호사가 쓴 입장문으로밖에 보여주지 않는 것이 이 6차 입장문입니다. 그러면 6차 입장문 누가 써줬겠어요? 맞습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른 측인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입장문에 이 3명의 멤버 중에 그나마 돌아온다면 세나라는 멤버밖에 가능성이 없고 시오아라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입장문 중에 얼마나 자신들이 더 아파야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며 시오라는 멤버는 자신의 공황장애 증상을 설명합니다. 블랙아웃,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엘리베이터도 못 탔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119를 불렀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죠? 왜냐? 일단 공황장애인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달 수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 이 공황장애가 온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시오라는 멤버는 번지점프를 뛰었습니다. 그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 이 대중들이 이 말을 믿겠습니까?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툭하면 되는 핑계가 공황장애 우울증이지 않습니까? 진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시오라는 멤버가 그런 증상을 갖고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란이라는 멤버도 굉장히 비슷해요. 자, 아란이라는 멤버의 이 앵무새와 같은 발언, 그놈의 담낭염, 자, 담낭염에 아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담낭은 이미 데뷔 전부터 아팠다라고 본인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이 감당하겠다라고 데뷔를 했으면서 이걸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소속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자신의 마음과 몸이 지쳤다, 한계치에 왔다. 하지만 많은 대중들은 여기에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앞뒤가 맞지 않은 입장문을 길고 길게 쓴 유일한 멤버 둘이 바로 시오와 아란이라는 멤버입니다. 세나라는 멤버는 이 둘에 비하면 굉장히 약과이고 키나는 저런 입장문을 적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키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세 명 중에 그나마 약과라고 할 수 있는 세나라는 멤버가 이쯤 되면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막말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도 안성희 씨가 어떤 진술을 할지도 모르고요. 모든 잣대가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태에 벗어나고 싶어서라도 아마 굳이 돌아온다면 이 중에서는 세나라라는 멤버가 돌아올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높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쏟아지는데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